이준석의 픽! 오늘 주제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부동산 투기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4급 공무원 이상의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제가 뭐 공직 후보자로,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 때 그 해봤는데 이게 양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항목들은 거의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 경험 바탕을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기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임차한 내역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기록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토지 같은 것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외에도 보면은 차량, 선박, 항공기, 비행기 가진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차량, 선박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되고요.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다 신고해야 되고요. 또 채권 같은 것들 또 신고해야 되고요. 증권, 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 가격대로 이제 신고해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도 액면가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험 같은 것도 내가 등기에 있으면 다 적어야 되고요. 예금, 적금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항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거 나가는 사람들도 이거 신고 잘못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선거 나갈 때마다 저 작성하느라 진짜 2박 3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씩 다 조회를 해봐야 돼요. 은행 가가지고 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조회를 해봐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뭐 모바일 뱅킹 이런 거 켜가지고 오늘 당장 잔고가 얼마다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바로 적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선거 때 신고를 하라 그러면요. 은행에 가가지고 잔고 조회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개개의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자,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하면 되는데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얼마였는지를 적어야 됩니다. 내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에 어떤 주식을 들고 있었는지가 바로 기억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몇 주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보험료 같은 경우도 내가 다달이 얼마 나간다 정도는 기억하는데 몇 개월 정확히 납입했고 얼마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지.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나는 부동산 가격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전용 면적이 몇 평이고 몇 제곱미터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이게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다 조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성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걸립니다. 아무리 재산이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공무원과 가족까지 해가지고 한 1,000만 명 되는 사람이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행정력 낭비 이전에 굉장히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또 그리고 잘못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물론 고의가 없었다 그러면은 뭐 처벌받지 않겠지만은 나도 진짜 잊고 있던 거, 계좌가 하나 더 있었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하느냐. 이걸 국민들한테 또는 신고의 당사자인 공직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화났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속에서 이걸 들고 나왔다. 이외에 다른 설명을 지금 여권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인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제에 대해 과잉 규제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공직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4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한 23만 명 정도에 대해서만 재산 등록제를 시행했는데요. 이번에 모든 공직자가 진짜 말단 공무원까지 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인지 이제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만 명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의 재산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그만큼 위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반대로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사다 이렇게 좀 봅니다. 현재 재산 등록 시스템에서는 차명 거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재산의 항목이라는 것도 뭐 사실 회피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비트코인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또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명 재산은 그 자체로도 뭐
문제점 부동산 거래에서 상당히 이제 이번에 LH 사태 때도 보면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잡아내려면 또 그런 것까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1,000만 명을 범위를 넘어선 어떤 정보 관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그럼 이게 전 국민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신고 전담 공무원의 증언이 불가피해지면서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말 그대로 재산 신고를 할 때 본인이 기입해서 작성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거기 그런 항목이 있어요. 현금을 내가 집에서 얼마 들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산 신고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집에다 금덩어리를 쌓아놨어요. 그 금덩어리 쌓아놨는데 금은 언제나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금덩어리 쌓아놨는데 내가 금을 신고 안 하면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누락 재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말단 공무원 또는 급수가 낮은 공무원에게까지 가면은 그걸 찾아다닌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공공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부당하게 증식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구청에서 예를 들어 그냥 뭐 여성 청소년계 이런 데 계장으로 계신 분 이런 분이 무슨 부정한 정보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취지에 비해 가지고 좀 이 입법 과잉 또는 처분 과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당 이득에 대해선 최대 5배까지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당 이익에 대해 가지고는 몰수하고 환수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 것이 부당 이득의 경계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짚었던 것처럼 아니 예를 들어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이 부당한 정보인지 진짜 부동산의 정보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공공정보를 얻은 것인지 색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처벌 가능성의 문제도 있고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몰수를 한다 하더라도 차명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 자체가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센 조치라고 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범죄 행위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헌법상으로서 소급 법률은 만들면 안 됩니다. 소급표를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갖고 있는 LH 사태나 아니면은 최근까지의 어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법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그 나쁜 생각을 하고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더욱더 수법이 정교해지겠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차명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은닉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텐데 가면 갈수록 도둑이 숨어들어서 잡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저는 그때 가서 또 다른 또 엄격한 입법을 한다고 더 많은 국민에 대한 사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 개입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밝혀진 것은 재산 등록하는 시즌이기 때문이거든요. 재산 등록하면은 사실 그때부터 등기부등본을 주변에 다 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투자를 한 공직자를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 주변 부동산 현황을 기자들이 몇백 원씩 들여가지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보는 이런 식의 취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1,000만 명 정도 되는 국민에 대해 재산 등록을 진행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 주변의 부동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탐문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어쨌든 부동산 자체가 그 색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좀 무리수를 두는 지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그런 뭐 깊은 수사나 아니면 부동산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산 고위공직자 또는 그 안에서 내부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잡아내는데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이걸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전교조와 교총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 및 공무원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학교 선생님이 뭐 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는 정보나 아니면 학교 행정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들의 재산을 다 등록한다. 그래서 공개까지 한다 이렇게 치면요. 이거는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걸 잡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의 부동산 정보나 아니면은 재산 정보를 조회했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선생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학부모가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재산을 조회한다. 만약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면요, 학교 선생님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래도 공개되는 재산 정보가 예를 들어 본인이 재산이 많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재산이 너무 적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학부모들 입장에서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부적절한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산 신고를 하고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그 부패를 방지하기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것 대표적인 사례가 선생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확실히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사람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색출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요. 왜냐하면 대상이 1000만 명이고 벌써 그 주변까지 하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이런 개발 정책을 펼칠 때 돈 되는 땅 위주로 살펴보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이 지금 와가지고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점에 비정상적인 토지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재산 등록이 아니라 토지 거래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거래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거래를 바탕으로 좀 의아한 움직임. 예를 들어 진짜 농지인데 뭐 도시에 주소 적을 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사기 시작했다. 아니면 10년 동안 거래가 안 되던 지역인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 그런 걸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어떤 사람인지 수사해가는 방식이 나은 것이지 전부 다 등록시켜놓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이거라는 거는 광범위한 사찰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해당하는 공직자들, 진짜 말단 공직자들도 있을 텐데 그 공직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거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행사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보통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젊은 세대들 또는 보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아니죠.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기 가지고 정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고 공화주의인데 지금 이 정부는 뭔가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번에 어쨌든 정부에서 LH 사태로 인해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당한 정보 활용으로 인한 재산 증식에 대해 가지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공직자 거의 대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산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범위가 지금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1000만 명 가까운 대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가족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우리가 직계 좀비속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 내 자식들까지 다 등록시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진짜 1000만 명 가까운 대상을 잡아가지고 등록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재산 정보를 정부가 들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의 한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감시의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000만 명이 재산을 등록하면요, 1000만 명이 재산 등록한 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틀리게 등록한 걸 잡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은 사법기관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는 때때로 망실되기도 하고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다.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알고 있지만 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국민 여론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주 가는 채로 이렇게 뭐든 고르겠다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좀 선거 때라고 했어도 이렇게 과도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한 정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걸 좀 잘 생각해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을 잡는 방법이 무엇이겠거냐 고민해가지고 답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였던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에 대한 제 느낌은 이겁니다. 다들 들어본 속담이겠지만은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우지 말자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산 증식 같은 경우에는 때려잡아야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때려잡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 행정력 낭비 때문에 정말 잡아야 될 나쁜 사람들을 잡는 데에
행정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연못을 싹 그냥 물고기를 씨를 말린다고 배터리 꽂아버리면은 뭐 어떻게든 물고기가 다 물 위에 떠오르겠죠. 근데 그 연못은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과잉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1,000만 명, 일가 친척까지가 1,000만 명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겁니다. 네, 이준석의 픽 오늘은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부동산 투기에 대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경로로 소통해 주시면은 제가 반영해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